동남아시아 중심부, 장엄한 산맥과 웅장한 남중국해에 둘러싸인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이국적인 나라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전설적인 왕조 중 하나를 둘러싼 미스터리 때문에 인구의 거의 절반이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민족도 있고, 남성이 여성을 찾는 신부순례와 같은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도 있으며, 곧 알게 되겠지만 신부 납치와 같은 의식까지 행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베트남은 풍경과 전설 모두에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엄한 하롱베이처럼 에메랄드빛 바다 2로 수천 개의 석회암 섬들이 솟아있는 곳도 있고, 용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도 있으며, 하노이나 호치민처럼 신비에 쌓인 고대 도시들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수가 주민보다 더 많거나,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 등 독특한 매력을 가진 지역도 있습니다. 지하 도시가 있는 전설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바닥 다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은 방문하기 어렵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인 손동 동굴은 자체 생태계와 기후, 강, 심지어 정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곧 저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인 베트남을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베트남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진정한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베트남의 도시들은 미로 같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고, 구석구석에는 고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으며, 이국적인 향신료 향이 공기 중에 감돌고,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동쪽으로는 남중국해, 북쪽으로는 중국, 북서쪽으로는 라오스, 남서쪽으로는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습니다.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은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평방킬로미터당 약 395명의 주민이 거주합니다. 면적은 약 33만 평방킬로미터로 유럽의 핀란드와 비슷한 크기이며,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베트남은 건국 이후 수세기 동안 전 세계 모험가와 여행객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온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3만 년 넘게 사람이 거주해 왔으며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베트남은 중국부터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겪었으며, 이는 베트남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이름은 고대부터 이 지역에 거주해 온 민족을 가리키는 비에트에서 유래했습니다. 남쪽을 뜻하는 과 연관되어 있는 베트남은 남쪽의 비에트로 번역됩니다. 이 이름은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와 베트남 문화와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이 놀라운 나라의 독특한 이름과 최근의 역사를 고려하면 베트남의 호전적인 역사를 간략하게라도 이해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베트남의 호전적인 역사는 베트남의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격렬하게 벌어진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역사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쟁은 소련과 중국 등의 지원을 받는 북베트남 정권과 미국과 기타 서방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정부 간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기원은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은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북베트남과 자본주의적 성향을 따르는 남베트남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전쟁은 파괴적이었고 베트남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황폐화된 풍경을 남겼습니다.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주로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베트콩 게릴라들의 저항은 미군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은 비극과 지뢰로 얼룩졌습니다. 이 투쟁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이념적 차원을 아우르며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비전 사이의 싸움을 상징했습니다. 결국 1975년 북한이 승리하여 반자본주의 정권 하에 국가를 통일하고 베트남 전쟁의 종식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베트남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문화의 특성이나 회복력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베트남 국민들은 서양인들에게 놀라운 환대를 보이는데, 이는 그들의 최근 역사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화적이고 놀라운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응우엔 성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의 대명사가 된 이 성은 매우 흔해서 베트남 인구의 약 40%가 이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 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답은 이 나라의 역사, 더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왕조가 통합되자 많은 사람들이 새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지지를 표하는 방식으로 이 성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이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의 활기찬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발견할 만큼 운이 좋다면 잉우엔과 같은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매우 흥미로운 광경입니다. 이 영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며 동시에 베트남의 가장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신화에 따르면 베트남은 랑동관, 렉롱콘이라는 용왕과 웃고 유코라는 땅의 라인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합으로 최초의 베트남 민족이 탄생했고 이로써 사람과 자란 사이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 문화에서 신화의 중요성과 베트남 사람들이 자란 환경에 대해 느끼는 영적인 유대감을 모두 반영합니다. 신화와 자란의 이러한 연관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 중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히롱베이입니다.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이곳은 수도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져 있으며 하노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롱베이는 독특한 기암괴석과 물 위로 솟아오른 석회암 섬들로 유명합니다. 많은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러한 기암괴석은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형성되었다고 하며 일부 베트남인들은 이 섬들이 용이 돌로 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이 지역을 둘러싼 풍부한 신화를 반영하며 많은 베트남 주민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초현실적인 풍경과 자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하롱베이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장엄한 기암괴석은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세기 동안 베트남에 전해져 내려온 전설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행객들은 이 만을 탐험하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역사와 신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 신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란경관을 자랑하는 베트남은 모험을 즐기고 주변 세계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모험과 마법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 꿈같은 곳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수상 마을들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마을들은 바다 풍경의 특성에 맞춰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온 어촌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플랫폼 위에 지어진 수상 가옥들은 통에 담겨 떠다니며 이러한 사회의 적응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수상 가옥에서 주민들은 낚시를 하고 진주를 양식하며 자란과 조화를 이루며 활기차고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려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이 만과 수상 마을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인근의 아름다운 까빠 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까빠 섬은 아름다운 산 풍경, 백사장, 그리고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까빠만의 마법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숨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섬에서 여행객들은 보트 투어를 통해 수상 마을을 탐험하고 현지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까빠 섬을 둘러싼 청록색 바닷물은 카약과 수영 등의 액티비티에 이상적이며 자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까빠 섬 근처에서 가장 흥미로운 명소 중 하나는 몽키 아일랜드로 아름다운 자란과 독특한 주민들의 매력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마카카 물라타 원숭이 종의 이름을 딴 이 섬은 이 지역의 유일한 주민인 마카카 물라타 원숭이들의 안식처입니다. 호기심과 장난기로 유명한 이 원숭이들은 섬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방문객들에게 자란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근 까빠 섬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수 민족 중 하나인 무엉족이 살고 있습니다. 호아빈 산악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이 민족은 흥미로운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전통 중 하나는 신부 납치인데, 겉보기에는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식에서 남자는 사랑하는 라자를 납치할 수 있지만, 이 행위는 라자의 동의하에 행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족은 이러한 관습을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낙입니다. 여성이 납치되면 부부는 남성의 가족과 만나 결혼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발언권을 갖게 되며 이는 이 공동체의 전통이 지닌 유연성을 몰아줍니다. 무엉족은 베트남과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란경관 중 하나인 닌빈의 보석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이 지역은 매년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무엉족은 이러한 아름다운 자란 환경과 인접해 있어 아름다운 자란 경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며 공동체와 자란 경관 사이의 독특한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닌빈은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며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중 하나로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럭사로 유명합니다. 웅장한 석회암 암석들이 솟아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잔잔한 강물은 닌빈을 보트 여행의 최적의 장소로 만들어주며 특히 땀꼭 지역에서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노를 저어볼 수 있습니다. 닌빈은 10세기 딘 왕조 시대의 베트남의 수도였습니다. 호아루 타운에는 딘 왕과 레 왕을 모신 고대 사원들이 있습니다. 닌빈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란경관 단지의 일부인 짱안 동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자란 속에서 독특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미로 같은 동굴과 지하 통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동굴 시스템을 통과하는 보트 투어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란에 푹 빠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액티비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란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할 때 세계 최대 규모의 동굴인 손tung 동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꽝빈 지역 중심부, 폭략개방 국립공원에 위치한 손tung 동굴은 자란의 걸작입니다. 이 인상적인 지하 동굴은 2009년 발견 이후 모험가와 탐험가들에게 가장 매혹적인 장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tung 동굴은 길이 5km, 높이 최대 200m, 너비 최대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로 내부에 여러 층의 마철루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드넓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손tung 동굴은 규모가 워낙 커서 거대한 메인 홀이 중형 공항만 한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동굴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어 강이 흐르고 정글에는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자체 생태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기후 덕분에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들이 서식하며 손tung 동굴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 다양성의 실험실과 같습니다. 손tung 동굴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동굴 내부에서 200만 년 된 종유석과 석순이 발견되어 지구의 지질학적 과거와 독특한 연관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굴 내부에는 동굴 속 정글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 있는데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서 최대 30m 높이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tung 동굴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섬세한 생태계와 자란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매년 제한된 수의 방문객만 동굴 탐험을 허용하며 1인당 $2,00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탐험은 지역 여행사가 주관하며 단체 여행객은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이 옛단 동굴을 탐험하려면 상당한 신체적, 물질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동굴을 탐험할 행운을 얻은 사람들은 시각적인 장관뿐만 아니라 자란의 힘과 경이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몰아주는 증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동굴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인 후에가 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1945년까지 응우엔 왕조 시대의 베트남의 제국 수도였던 후에의 풍부한 락사는 도시의 건축, 사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후에, 는 락사적 보물일 뿐만 아니라 전설이 일상생활과 얽혀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후에의 경이로운 명소 중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황궁이 있는 거대한 류세인 후에 성체입니다. 이 인상적인 유적지는 해자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는 정원, 사원,
그리고 고대 왕좌의 전당이 자리 잡고 있어 과거 시대의 화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체의 아름다움은 호에의 풍부한 문화와 어우러집니다. 호에에는 오페라, 음악, 무용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어 방문객들은 베트남 락사에 푹 빠져볼 수 있습니다. 호에에서 멀지 않은 다낭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다리 중 하나인 핸즈 브리지, 골든 브리지, 골던 브리지, 혹은 바나힐, 베너힐즈이 있습니다. 거대한 돌손이 지탱하는 이 다리는 베트남 현대 건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길이 150m, 해발 1400m의 이 다리는 주변 산과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러 사진 촬영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바나힐스는 핸드 브리지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와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로도 유명하여 인근 도시의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자란, 락사, 그리고 즐거움이 어우러진 이곳은 모험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 다리는 호에와 가까워 여행객들이 호에의 풍부한 락사와 바나힐의 현대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자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특이한 다리는 백룡교, 아이 드래건 브리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리 바닥 다리로 유명한 이 다리는 중력을 거스르는 건축학적 경이로움으로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전망을 선사하지만 현기증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632m 길이의 정글 약 150m 높이에 건설된 이 세계 최장 유리 다리는 북서부 솔라 지방에 개통되었으며 다리의 이름을 따서 백룡교, 아이 드래건 브리지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긴 육교는 두 개의 산을 연결하며 하노이에서 약 200km 떨어진 목저우 섬 관광 단지의 일부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찔한 순간까지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유리 바닥을 통해 아래 절벽을 선명하게 직접 볼 수 있어 스릴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험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꿈깔 같은 풍경을 감상하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드래곤은 프랑스에서 제작된 40mm 두께의 강화 유리 세겹으로 제작된 인상적인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다리는 최소 450명이 동시에 걸을 수 있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 모이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이 유리 다리를 걸어보시겠습니까? 베트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멈추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월드 위다웃 센서십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주 이처럼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려면 가장 전설적인 도시 중 하나인 호이안을 방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락사와 문화가 곳곳에 얽혀있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은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 문화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구시가지로 유명합니다. 알록달록한 옛 건물, 공예품 가게, 아늑한 카페로 가득한 자갈길은 방문객들에게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황홀함을 선사합니다. 호이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에 날리는 활기찬 등불 축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마을은 수천 개의 종이 등불로 환하게 빛납니다. 등불은 집집마다 매달리고 운하에는 떠다닙니다. 마법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등불 만들기와 소원 성취 등의 의식에 참여합니다. 등불 축제는 단순한 시각적 볼거리가 아니라 심오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등불을 켜서 물 위에 띄우면 행운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던 모웅족이 바라던 행운이며 특히 그들이 둘리치 코다우라고 알려진 화려한 의식을 거행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신부 순례를 의미합니다. 이 전통은 과거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남성들에게 다른 공동체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조직적인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고 데이트 상대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여러 마을의 남녀가 몰아 음악, 춤, 그리고 음식이 축제의 핵심 요소인 축제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여성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유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예식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참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궁극적으로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축제가 됩니다. 매력적인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랑양과 도시 이주가 농촌 사회의 사회적, 결혼적 락학을 변화시키면서 혼인 여행은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을들이 있으며 이는 무엉족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상징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배우자를 찾고 가정을 꾸리려는 날망은 베트남 문화의 근본적인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문화를 논할 때 풍부한 락사와 활기찬 도시 생활을 자랑하는 수도 하노이를 탐험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노이는 문명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여러 왕조의 몰락을 목격해 왔습니다. 고대 사원과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은 지나간 시대와 그곳 사람들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도시는 중국, 프랑스, 그리고 현지 문화의 랑양이 뒤섞인 전통의 모자이크처럼 탐험과 발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도시 곳곳에는 숱한 장식 표지판과 벽화가 있어 우리에게 최근의 락사와 이 나라를 형성했던 투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밝은 색조와 단결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은 공산주의 전쟁사와 뚜렷한 랑관성을 형성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베트남 국민의 애국심과 강인함을 일깨우는 구호와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터들과 건축물, 그리고 공공장소의 조화는 하노이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풍부한 락사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도시 경관은 과거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베트남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노이는 락사의 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기회와 활기찬 공동체 생활로 가득 찬 미래를 포용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겨지는 콜로아가 있습니다. 이 고대 성체는 하노이 북쪽 동안 지구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되어 고대 아울락 국가의 수도로 자리매김하면서 당시 중요한 정치 및 문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콜로아의 구조는 중앙 지역을 둘러싼 요새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궁궐, 사원, 주거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콜로아를 둘러싼 전통과 전설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이 락사와 땅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 중 하나를 탐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성체 외에도 하노이의 삶은 베트남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명합니다. 시장, 광장, 골목길은 신선한 허브부터 화려한 직물까지 온갖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향연입니다. 하노이는 곳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포와 맛있는 반미 같은 현지 음식의 향이 일상생활의 소음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음식을 음미하며 삶을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뿜어냅니다. 베트남은 전국 인구가 약 1억 명에 달하며 평방킬로미터당 오토바이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도로에는 약 4천만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노이의 번화한 거리에서도 야실히 드러납니다. 오토바이 교통량 자체가 장관을 이루며 길을 건너는 것조차 힘겨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에 익숙해지면 그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삶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색채, 향기, 그리고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노이는 화려한 불빛,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파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노이의 매력적인 삶의 한 면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맥주로 여겨지는 비아호이, BIA호이를 즐기는 풍습입니다. 1리터짜리 술 한 잔을 20센트에서 50센트 사이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명성은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아호이는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 친구와 가족이 모라 웃음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사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는 도시 경관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노이에는 오토바이가 많지만 호치민시에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사람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치민시는 과거 420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 최대 도시이자 중요한 경제 및 문화 중심지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눈에 띄는 시장 중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